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이호발전소 타워러브 리포터 정과경입니다. 저번 주에는 30대 남성과의 솔직 섹스 토크와 통통 섹스 정보통으로 꾸며봤는데요. 방송 후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응원과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 댓글이나 하트를 볼 때 자료를 찾으면서 이 인내하는 시간들을 다 보상받는 것 같고 보람차네요. 앞으로 저 광포트는 더 사명감을 갖고 정보를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귀를 시원하게 해줄 정보 가득한 섹스 뉴스와 펀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 뉴스. 첫 번째 뉴스. 임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성관계 시기는? 임신을 위한 성관계의 가장 좋은 때는 매년 3월에서 5월 오전 7시 30분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25세부터 40대 남성 7,068명의 정자 샘플에 대해 정자 농도, 총 정자 수, 운동성, 형태 등을 교차 검사한 뒤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자는 난자의 수정에 필요한 형태, 크기 측면에서 봄철에 가장 건강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정자는 나름대로 생체 시계를 갖고 있으며 정자의 기능은 이른 아침인 오전 7시 30분 이전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브리깃 리너스 박사는 정자의 질은 24시간, 1년 주기의 생체 리듬에 따라 변한다고 설명했고, 또 이번 연구 결과는 자연 임신은 물론 난임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봄철 3개월 동안에 채취된 정자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여름철에는 정자 농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른 아침인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채취한 정자가 하루 중 가장 농도가 높고 정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하네요. 영국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커플 7쌍 가운데 한 쌍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난임 사례의 약 50%는 정자질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더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내용은 과학저널 국제시간생물학에 발표됐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 섹스. 그리고 그 섹스의 결과물은 소중한 새 생명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 음식의 질, 주위 환경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참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임신을 위해 집중하고 계신 부부들이다. 연인들은 이 기사를 꼭 다시 되뇌이고 계셔야겠습니다. 명심하세요. 3월에서 5월 사이 오전 7시 30분 이전이 정자가 가장 건강하고 활발하다는 것을. 와우.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여성의 오르가즘 문제. 소통이 답이다. 오르가즘은 삶의 큰 활력소죠. 그런데 여성들이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에게 털어놓고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 전문가들은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성치료사인 크리스틴 마리 베니언, 사라 왓슨 등 성 전문가들의 도움말로 오르가즘 문제를 둘러싼 파트너와의 건설적이고 적절한 의사소통법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수단, 방법을 찾아내라고 조언합니다. 파트너와 대화하기에 앞서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침실 테크닉과 도구가 오르가즘에 도움이 될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르가즘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선 삽입 성교 외에 구강 성교, 자위 행위, 섹스 토이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고 강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은 파트너에게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툴툴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무엇이 필요한지 파트너에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흥분 요인이 무엇인지, 침실에서 파트너가 어떻게 변하면 좋겠는지 파악했다면 파트너에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점잖은 접근을 원하는 성격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 경우 당신과 더불어 알고 싶은 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식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자신도 문제 해결의 한 당사자라고 느끼고 상대방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트너에게 비난조로 말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되 상대방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성행위를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트너에게 충분히 인식시켰다면 이제 실행 계획을 짜야 하겠죠. 전희로 성적 긴장과 성욕을 한층 더 높이고 바이브레이터, 윤활제 등 쾌락을 높여주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열린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있을 때마다 호불호를 분명히 말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야 두 사람의 마음의 틀을 바꾸고 차근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감수성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함께 호기심을 갖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섹스를 하고 사정을 할 때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 여성분들이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지, 나 혼자만 느끼고 있는지는 잘 살피지 않았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성은 억지로 신음을 내고 즐거운 척을 하지만 섹스 후에 다가오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두 분 다 만족할 만한 최상의 섹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포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리포트. 비아그라 복용 후 음경은 어떻게 변할까? 연인과의 관계 시 더 큰 쾌락과 발기의 지연을 위해 비아그라를 복용하셨던 분들 계시죠? 하지만 무턱대고 하는 섭취는 위험을 낳습니다. 이런 비아그라를 영국의 건강 뷰티 업체 슈퍼드러그가 비아그라가 음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복용 후 12분부터 24시간까지 시간대별로 규명했습니다. 오늘은 잘 먹으면 꿀,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비아그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시간 12분 이후. 영국 임상양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아그라, 성분명 실데나필의 약효는 복용 후 12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분 이후부터 발기에 걸리는 평균 시간 27분. 50mg 복용 후 발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7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혈류를 감소하는 PDE5 효소의 작용을 막고 다량의 cGMP 성분의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최대 발기력을 나타내는 시간 57분. 비아그라의 효과는 복용 후 1시간 안에 절정에 이릅니다. 남성들은 비아그라 복용 1시간 뒤 평균 30분 동안 발기 지속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효과의 절반이 소멸되는 시간 4시간. 비아그라의 효과는 4시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복용 8시간 후에는 발기 지속 시간 23분으로 복용 12시간 후에는 16분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고 하네요. 효과가 남아있는 시간 10시간. 성의학 저널 발표에 따르면 비아그라 복용 10시간 뒤에도 약효가 조금 남아 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효과의 소멸 시간 24시간. 비아그라를 복용한 지 하루가 지나면 비아그라 혈류 내 흔적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비아그라를 24시간 이내에 1회 이상 복용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비아그라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새로운 정보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제가 주위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비아그라는 먹고 3-4시간까지만 지속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4시간씩이나 지속된다고 하니 그 약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비아그라를 복용한 지 24시간 이내에 1회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를 구입하실 땐 이게 안전한 것인지 검증이 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리포트. 성욕에 관한 4가지 속설과 진실. 세간에는 성욕에 관한 속설이 많이 있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는 전문가들은 다른 건강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런 속설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성욕에 관한 4가지 속설과 진실을 미국 폭스뉴스에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성욕과 관련된 4가지 신화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시죠. 1번. 여성은 30-40대의 성욕이 절정이다. 호주 모나시 대학교 여성 건강 연구 프로그램에 따르면 27살 때부터 45살 때까지 여성들이 젊은 시절에 비교해 섹스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들의 성욕이 30대에 대폭 높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속설입니다. 2번. 피임이 성욕을 억누른다. 성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르몬 피임약을 먹은 여성들은 오히려 성욕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기한 자료인데요. 연구 저자들은 피임이 여성의 성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속설입니다. 3번. 폐경 후 성욕이 뚝 떨어진다. 미국 러커스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의 여성은 폐경 후 성욕이 낮아졌지만 폐경 후 여성 가운데 50%는 폐경 전보다 성욕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반은 속설, 반은 진실. 4번. 연인 이외에 하는 섹스, 행복감이 크다. 데이비드 박사는 성관계로 인한 행복감은 새로운 파트너와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섹스 파트너도 성욕과 행복감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성욕은 침대에서 함께 즐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또 연인 이외에 즐길 사람이 있다면 행복감이 크다고 하네요. 반은 속설, 반은 진실. 두 번째 리포트 성욕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여성이 30대부터 40대까지 성욕이 절정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주위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다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속설이라고 하니까 큰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또 폐경 후 성욕이 뚝 떨어진다 이 이야기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뭐 반은 속설이고 반은 진실이라고 하니까 만약 주위에 폐경이 온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욕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까 원활한 성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임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성관계 시기와 여성의 오르가즘을 잘 느끼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 펀펀 섹스 리포트에서는 비아그라 복용 후 음경의 변화와 성욕에 관한 진실과 속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한 주도 섹스를 즐기시는 연인이라던가 부부들께 유용한 정보와 즐거운 섹스를 알려드리기 위해 포커스를 맞추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저도 항상 찾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성에 대해 한 발짝씩 더 다가가며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유용하셨다면 하트와 댓글을 써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 광포터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섹스 리포트로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